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쫓겨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지해왔고 이재명 말고 누가 대안이 있나고 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나둘씩 지금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민정 최고위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친명일색이라는 분석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정청래, 서영교, 고민정, 아무튼 이 강성 친명 성향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일 대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 극단적 선택, 그리고 유서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고민정의 이 발언을 태세전환, 각자 도생, 손절,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민정이 얼마 전까지 보여왔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고, 이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영찬 의원, 또 이 반대편에 서 있었던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재명의 존재는 유령 대표, 식물 대표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 반일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분위기도 상당히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서서히 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할까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당이 두 쪽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정의 이 발언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 전에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자, 고민정이 지금 민주당의 캐스팅 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을 지냈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지냈던 10년 넘게 최측근이었다고 평가받는 전형수 씨가 숨진 채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 유서 내용이 한꺼번에 공개된 게 아니라 유족들의 반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씩 둘씩 공개되면서 지금 여의도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희생이 없어야 한다. 측근 관리 좀 잘하시라.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재명의 최후를 직감한 민주당 의원들이 태세 전환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있고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 없어요. 판정 불가.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얼마 전까지 했던 발언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다. 현재로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말고 누가 지금 이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던 고민정이 갑자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어요. 몇 달 지났습니까? 석 달도 안 지났습니다. 태도가 이렇게 표변한 이유가 뭘까요? 고민정이 생각할 때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힘들다고 서서히 배신, 배반, 돌변, 표변, 손절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민정 의원은 11일 민주당 경남도당 강연에서 이게 지금 혼자 짓거린 게 아닙니다. 경남도당 민주당 강연에서 지금은 친문, 반문, 친명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재명 대표를 왜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 대표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를 밟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바깥에서 공격하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묘한 기시감이 있죠. 자, 누군가를 밟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들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배신자, 너 찬성표 던졌지, 너 기권했지 이러면서 지금 거의 폭력적인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한테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못 찍었어. 자, 그런데 누군가를 밟고 가는 것은 안 된다. 나를 밟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밟지 말라는 것인지. 지금 민주당은 공포불입니다. 뭐 40명이 넘는 살생부 명단이 나오고, 자, 지난 표결 때 반란표를 던진 사람 후보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던졌을 것이다. 자, 누군가를 밟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현재는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비명계다, 친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게다가 어제 그 장애 집회에서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어제 완전히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뭐 욕설을 듣고 뭐 굉장히 모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정의당이 발끈해서 지금 공개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고민정 의원이 볼 때도 이재명 이거 끝나가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천천히 각자 도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 고민정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자, 엊그제 윤영찬 의원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직격탄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좀 심할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윤영찬 의원은 친이낙연계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정치인이 와서 뭐 다음 공천 준비하고 있다. 이걸 직접 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윤영찬 의원은 10일 SNS에 이재명 대표를 거의 뭐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응? 책임 안 지면 당신 인간 아니야. 이렇게 센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영찬은 문재인 청와대의 홍보수, 국정 홍보수석, 그러니까 이 국정소통수석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의 수석과 대변인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갑자기 비판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오다가 돼서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명계 의원, 이재명 대표 측근 전 비서실장의 유서가 공개됐다. 또 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때 비공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집단 행동에 서서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들통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